체포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안내를 받아 피청구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맞는지부터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2차례 신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질문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책상을 치며 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쪽지를 만든 사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쪽지 내용이 모순된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의 말을 모두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쳐들어오는 CCTV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내 언짢은 표정으로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다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는데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막아낸 걸 이렇게 둔갑시킨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계엄군이 들이닥친 국회와 선관위 CCTV 영상입니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16개를 재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보다 국회와 언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그러나 군 사령관들은 국회에 나와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체포와 구속 사유에도 내란 혐의는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줄곧 야당의 내란몰이라고 했지만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을 무시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이어간 건 대통령 자신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한 적 없다. 비상입법기구 메모 준 적도 없다. 탄핵 사유를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지시를 증언한 내각과 군, 경찰, 그리고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그날 밤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오는 걸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헛것을 보고 헛것을 말하는 셈이 듭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준 쪽지를 언급했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적만 기억은 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이들의 국회 증언을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군, 경찰, 국정원 관계자도 최소 6명입니다. 비아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체포조 사무실 칠판에 14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끌어낸 국회의원 등을 구금할 시설을 점검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이외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화로 윤 대통령에게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자신의 명을 받은 장관, 군 사령관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낸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불리해지자 사흘 만에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선 변호인단 역시 납득 못할 변론을 펼쳤습니다. 전 국민이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하는 걸 봤는데도 실행할 의지가 없는 형식적인 포고령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급기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 생겨서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과거 선례를 참고한 것일 뿐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과 달리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는 윤 대통령이 새롭게 추가한 조항입니다.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과거 사례를 참고한 포고령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엄 당일 전 국민이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재에 낸 답변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도 펼쳤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대비하지 못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현재도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야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인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